자,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검찰을 없앤다는데 저는 지지합니다. 검찰을 없앤다. 저는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새로 나온 책이니까 강만수 소설집 최후 진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소설입니다만은 이 강만수 씨가 평생을 살면서 8가지 기억할 만한 일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8가지 일 중에 이 강만수 본인이 수사를 받고 무려 5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강만수 회고록 최후진술. 나에 대한 수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 시작되었다. 이 새 정부는 박근혜 새 정부. 나에 대한 수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 시작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에서부터 내사 형태로 시작되어 죄를 찾지 못하자 K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D조선의 분식회계를 문제 삼아 대검찰청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시작하였다. 중앙수사부가 부활되고 중수부가 처음 걸려든 고위공무원이라는 것이 불운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수집한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지금 태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대로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그린 밑그림에 필요한 조각들을 찾는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사슴으로 만들었다. 나의 진술이 그들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묻거나 증거를 수집하여 그 조각들을 그들이 짜놓은 퍼즐에 맞추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검사는 무한정 사람을 부르고 압수수색을 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진술과 증거를 찾았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증인과 증거를 찾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또 필요한 증인은 대부분 자기도 걸려들까 봐 겁을 먹고 달리 말하거나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게 5년을 감옥 생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쭉 이제 5년을 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짜맞춘 틀에 말려 들어가서 이 강만수 장관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소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폭발하면서 미국의 그 메릴린치 또는 이 리만 브라더스 이런 증권회사들까지 아주 박살나고 소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었던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절을 얘기하는. 근데 그 시절에 대한민국으로 마침 그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도 금융위기가 스필오버, 넘쳐 흐르려고 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중국, 일본, 미국으로 쫓아다니면서 통화 스왑, 소위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원화를 앵화로 바꾸고 원화를 위안화로 바꾸면서 원화의 국제적인 안정성을 우리나라 돈은 국제 통화가 아직 아닙니다. 우리도 원화를 가지고 세계 어떤 은행에서도 한국 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원화를 어떻든 그 국제 통화적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달러와 앵화 또 위안화에 패깅을 시키고 실제로 일정한 금액만큼 스와핑을 해서 원화의 안정성을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2008년도 소위 소위 국제금융위기에서 한국이 1997년도 같은 외환위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극력 틀어막았던 그 공로자가 바로 이 강만수 당시 재경부 장관입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서 막고 또 기여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말하자면 저기 이명박 정부의 실세다. 틀림없이 부조리가 있을 거다는 느낌으로 이제 포위 공격을 당하고 기어이 말하자면 엉뚱한 것들이 이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뇌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하고 밥 먹은 것도 친구가 뇌물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의 기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연구소에 소장으로 취직한 것도 무슨 뇌물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짜집기를 해서 이분이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평생의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이제 훈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청조 근정 훈장. 이 훈장 중에서는 최고 등급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이제 한강변을 자기가 팔당에 나가서 노을이 깔리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최고 승급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 쓴다고 오자들이 이렇게 내 삶의 최고 상급이었던 청조 근정 훈장을 한강에 던져 넣었다. 제가 이 강만수 씨의 이 최후 진술 이 책을 쭉 보면서 이 청조 근정 훈장 같으면 공무원 인생에 그야말로 하나 이제 남은 거죠. 그래도 외환위기를 열심히 막았다고 상을 준 건데 훈장을 받은 건데 국가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5년이나 하고 검찰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5년이나 살다 나와서 그 훈장을 팔당에 가서 한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쭉 쓰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잔잔한 윤슬 속으로 풍덩하고 훈장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 책이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이 약간 더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이 책은 끝나고 있습니다. 아, 사랑했던 나의 조국이여,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일제와 전제가 남긴 슬픈 유산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끝났다. 아, 사랑했던 나의 조국이. 2022년 겨울.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검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을 주로 하는 조직이 검찰인 겁니다. 우병우 최후 진술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의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다. 네, K님이 국힘 공정분해 되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나온 뉴스는 국힘에 추경호를 포함한 모두 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란 관련된 수사에. 저는 진작부터 추경호를 비롯해서 윤석열 체포방해 국회의원까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댔습니다. 우병우 최후 진술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과거를 새로 만들어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내고 진술이 없으면 불쌍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리를 또 만들어냈다. 우병우 최후 진술입니다. 조금 전에는 강만수 최후 진술을 여러분 이 전직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이 우병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거기 또 나옵니다. 조작하는 검찰. 그래서 저는 검사의 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자는 주장은 정당하다. 검찰의 신분보장과 법적 보호가 검찰이 기고만장해지는 원인이다. 경찰에다 수사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런 보호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권력을 준다는 거다. 그런데 경찰의 회절,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제멋대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이 된 거는 이제 검찰을 없애버림으로써, 검찰청을 없애버림으로써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경찰은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왜? 경찰은 힘이 없죠.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회절하겠죠. 회절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한민국 위에 대한민국인 것처럼 독특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김영삼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김대중 정치인을 비리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 YS가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 총장,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그러니까 최 총장이 그야 국민들이 뽑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데 왜 김대중 대표를 당신이 수사를 한다는 거요? 당장 그만두시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수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 검사가 얼마 전에 회고록을 쓰고 신나게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으로 딱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작품인 청계천 복개만 하더라도, 복개가 아니라 그 여러 젖힌 청계천 복원 사업만 하더라도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버스도 뭐 말할 것도.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에 대한 수사를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마는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검찰이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아까 검찰총장인데 그때 박근혜 때 최동욱. 그 전에는 그 누구죠? 온로비 사건으로 유명했던 검찰총장. 그래서 최동욱을 결국에는 그 혼외자 문제로 걸어서 자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제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에 대한 신분 보장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누구든지 엮어 넣을 수 있어 무소불위의 검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검찰을 없애버리고 경찰에다가 신분 보장도 안 되고 하는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소불위의 기구가는 되지 않겠지만 이 경찰은 이제부터 부패하고 권력에 한없이 이 권력자들에게는 눈치를 보는 이런 조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럼 그런 데 대한 이번에 검찰개혁에서 통제장치 또는 제어장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검찰개혁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는 어떤 종류의 보안장치가 있어야 이번에는 경찰이 가져가는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적정의 권력이 되겠는가, 수사 권력이 되겠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없죠. 그럼 이 권력은 어떤 권력이 되냐? 필연적으로 부패한 권력이 될 거다. 정치가들에게 권력에 약하고 무능하고 수사는 진척이 없고 진범은 못 잡고 권력이 은밀히 조종하는 경찰 수사? 검사와 권력은 같은데 신분 보장이 없어서 더 허약한 조직이고 더 휘둘리는 조직이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안전장치는 있나?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네. 김명주는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도 이재명 당원이라고 주장하네. 완전히 이재명 당원이 됐구만. 내가 지 동생이나 지 아들쯤 되는 모양이지 김명주 좀 잘라버리자. 안 되겠다. 말하는 투가 완전히 무슨 그래서 이 필요한 몇 가지 제어 장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수사의 적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재확인 기능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사후적 점검 기능이 있어야 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가 우리나라 수사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공수처, 중수청, 공소청 세 개 권력기구의 를 조종하는, 사실은 감사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만은, 감사원은 수사는 아니지만 감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검찰과 경찰을 통할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포퓰리즘이라든가 부패로부터의 방어장치가 있는가? 국가수사위원회가 포퓰리즘이나 부패로부터의 방어장치가 있는가? 자,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의 조직이 그동안에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통령도 함부로 제어할 수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최동욱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 검찰을 갈수록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든 입법 환경은 뭐냐? 국회는 무조건 입법 과잉으로 법률을 찍어냅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은 범죄자를 양산하고 검찰에 갈수록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실은 만들어줍니다. 국회야말로 입법 포퓰리즘을 통해서 검찰을 무소불위의 검찰로 만들어준다. 범죄자를 양산하는 입법, 기소하는 범죄 혐의의 총건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18건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뭐 이런 거죠. 18건이라니 두세 건도 아니고. 경제 규제에 대한 비범죄화, 이거는 국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도 어기기만 하면 무조건 전과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노동규제도 비범죄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CEO 범죄 총형기가 70년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CEO 범죄 총형기가 70년이나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입법 전체 내용이 자유의 헌정 질서와는 거리가 멀고, 뻑하면은 포퓰리즘이 막 일어나면서 처벌법 감옥에 집어넣어라, 중벌을 주라 하는 처벌주의, 중벌주의가 아주 우리나라 법은 만들 때 기본입니다. 대중감정에 기반한 포퓰리즘 입법이 무진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사건만 났다 하면 법을 만들고 징역형부터 때린다. 경제법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제법을 줄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제법 중에 형벌형을 주는 거,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러고 우리가 한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전체를 점검해 보자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87 민주화체제 이후 생겨난 형벌에 대한 총점검이 필요하다. 무죄를 되풀이해서 받는 검사에 대한 징계제도가 필요하다. 검사가 열심히 국가 예산을 쓰고 수사를 해가지고 유죄라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 수년 동안 하고 감옥에도 들락거리고 나중에 보면 무죄를 받는다. 이 검사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검사에 대한 징계제도도 필요하다.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 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었는지에 대한 긴 분석이 없습니다. 그냥 현상에 대한 대응,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그러면 검찰을 깨면 된다. 그 검찰 권력을 같은 수사 권력인 경찰에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럼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면은 그 통제도 먹힐 거다. 이걸로 끝입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정치 권력이 경찰을 마음대로 갖고 놀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는 무조건 다 빠지는, 권력을 장악하면 경찰들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놓고 수사를 하는 그런 정치보복이 되풀이될 거다. 검찰을 폐기 처분하는데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마는 경찰에다가 넘긴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경찰은 더한 심각한 문제가 터질 거다. 그래서 법 자체, 입법의 포퓰리즘부터 없애고 사람을 걸핏하면 경제범죄를 전부 형벌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오래 살리는 형벌 만능주의를 없애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을 범죄로 몰아넣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